1장 종교와 세계 구성. 모든 인간 사회는 세계를 건설하는 하나의 기획이며 종교는 이 기획에 있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의 논술의 주요 목적은 인간의 종교 활동과 인간의 세계 건설 계획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인 진술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를 건설하는 사회의 힘에 대한 진술을 설명해야 하겠다. 이 설명을 위해서는 변증법적 시각에서 사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사회는 인간의 산물에 불과한 거지만 사회가 다시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회는 변증법적 현상이다. 다이알렉틱 페노메나이다. 사회는 인간의 산물이다. 사회는 인간의 활동과 의식이 부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인간을 떠나서는 어떤 사회적 실제도 없다. 그러나 또한 인간은 사회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개개인의 바이오그래피는 이것에 선행하고 있으며 또 이것 뒤에도 존속할 것이 분명한 사회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파인 것이다. 사회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거기 있었으며 죽은 후에도 있다. 사람이 하나의 인간이 되고 정체성을 획득하고 자기의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사회 안에서이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사회가 인간의 산물이며 동시에 인간이 사회의 산물이라는 두 명제는 모두 참이다. 이 두 명제가 모든 사회 현상의 본질적인 변증법적 성격을 반영한다. 이걸 인식한다면 사회를 경험적인 사회적 실제에 적합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근본적 변증법적 과정은 외재화, 객재화, 내재화라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세 요소를 같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적합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외재화,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은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활동으로 세계 속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쏟아넣는 과정이고 객체화, 오브젝티베이션이란 이러한 인간 활동의 산물이 그 본래의 행위자에 외재하여 그들 자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사실, 팩티시티로서 그와 맞서는 실제성을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 내재화, 인터널라이제이션은 인간이 바로 이 실제를 다시 흡수해서 객체적 세계의 구조로부터 주관적 의식의 구조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사회가 인간의 산물이라는 것은 이러한 외재화 과정 때문이고 사회가 객체화 과정을 통해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실체가 되는 것이며 인간이 사회의 산물인 것은 내재화 과정 때문이다. 외재화는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필요불가결하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이 인간이란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 속에 그 자신을 쏟아넣는 활동과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존재는 어떤 폐쇄된 내심의 영역 안에 여하튼 머물러 있다가 주위의 세계 안에서 자신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존재로서 이해될 수는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외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학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이 사실은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 속에 근거두고 있다. 호모사피엔스는 동물왕국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특이성은 인간과 그 자신의 육체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그의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해진다. 원래 완성된 유기체를 갖고서 태어나는 다른 고등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출생 시 이상하게도 미완성 상태인 것이다. 다른 고등동물에 있어서는 수태기에 이미 이루어지나 인간의 경우에는 그의 발달을 종결시키는 과정에 본질적 단계들이 출생 후 첫 해가 지나서야 일어난다. 다시 말해 인간이 되는 생물학적 과정은 유아가 그의 물리적 인간적 세계를 포함하는 초유기체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 출생 시의 인간 유기체의 미완성적 성격은 그의 본능 구조가 비교적 덜 전문화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동물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방향지워진 충동을 가지고 자기의 세계 속에 편입되기 때문에 본능 구조에 의해 어느 정도 완전하게 결정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세계 속에서의 인간 유기체의 생존 조건은 심각한 불안정성으로 되어 있다. 인간은 세계에 대한 어떤 주어진 일정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계와의 관계를 확립해 나가야만 하는 존재다. 이런 불안정성은 인간과 그 육체 간의 관계의 특징이기도 하다. 인간은 그 자신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은 인간과 그의 육체, 인간과 그의 세계 간의 균형을 이루려는 계속적인 행위이다. 인간은 항상 그 자신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 속에 처해 있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세계를 만들어낸다.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이러한 세계 안에서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며 자기의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세계를 건설하는 그 과정이 그 자신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다. 인간은 세계를 만들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든다. 인간은 세계 속에서 자신을 만든다. 인간은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신의 활동에 의해서 자기의 충동을 전문화하고 자기 자신에게 안정성을 부여한다. 생물학적으로 사람 세계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 세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 세계란 문화이다. 문화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에게는 생물학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견고한 구조를 자신의 생활에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이러한 구조들은 동물의 세계의 구조와 비등한 안정성을 가질 수 없다. 비록 문화가 인간에게는 제2의 천성이 되지만 이것은 인간 자신의 활동의 산물이므로 문화에는 자연과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의 총체이다. 인간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도구를 생산하고 이것으로 그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을 자기 의지에 따르게 한다. 사회가 문화의 한 측면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는 인간의 문화적 형성물 가운데 특권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은 보통 인간의 본질적 사회성이라 불리우는 또 다른 기초적인 인류학적 사실에서 기인한다.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적 동물이다. 이것은 인간이 항상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될 때 그의 인간성이 상실된다는 사실 이상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세계 건설 활동은 언제나 집단적이라는 것이다. 자기 발견적 목적을 위해서 인간과 그의 세계에 관한 관계를 순전히 개인적인 견지에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인간의 세계 건설이라는 경험적 실제는 항상 사회적인 것이다. 사회를 인간의 외재화로서, 즉 인간 활동의 산물로서 이해하는 것은 사회가 상식적으로는 아주 다른 어떤 것,
즉 인간의 활동과는 독립적인 자연의 불변적 소요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는 객체화의 과정에 눈을 돌릴 것이다. 사회는 외재화라는 현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의 산물이다. 그리고 외재화는 바로 인간의 생물학적 재질 속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외재화된 산물에 관해 말할 때 그것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인간의 문화적 산물이 획득한 객체성은 물질적, 비물질적인 산물에 모두 적용된다. 만일 문화가 객체성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면 이 용어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문화는 인간 자신의 의식 밖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의 세계에 속하는 객체들의 집합으로서 인간에게 맞선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 문화는 저기에 있다. 또한 문화는 그것이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 속에서 경험되고 이해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다. 문화는 저기에 있되 모든 사람들을 위에 있다. 이것은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 객체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사실이 외로운 한 개인의 주관적 의식에 대한 구성물로부터 문화를 구분해 준다. 사회에는 인간의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또한 사회는 객체화된 인간의 활동이다. 사회란 객관적 실제의 지위를 획득한 인간의 활동인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구조물들을 객체적 세계의 요소로서 경험한다. 사회는 외적이고 주관적으로는 불투명하며 규제적인 사실로서 인간과 맞선다. 사람들은 실로 사회를 보통 객관적으로 연존하는 물리적 우주의 실제로 상응하는 제2의 자연으로 이해한다. 사회는 자기 밖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 주관적 의식과는 독립적이며 주관적 의식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경험된다. 사회의 규제적인 객체성은 물론 사회 통제의 절차에서, 즉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어느 특정 집단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된 절차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정치 제도와 법 제도가 이것을 예증해 준다. 그렇지만 똑같은 규제적인 객체성이 존재로서의 사회를 특징 지으며 합의 콘센서스를 바탕으로 세워진 제도를 포함하여 모든 사회 제도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사회가 횡포의 변형이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구성물도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실제적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객관성을 어느 정도 획득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의 기본적 규제력은 사회 통제의 기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를 구성하고 있고 실제로서 그 자체를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힘에 있는 것이다. 이것의 법례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 언어이다. 아무리 사회학적 사고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어가 인간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언어이든 그것은 인간의 창의성, 상상력, 변덕의 산물이다. 인간의 발성기관이 그의 언어적 환상에 어떠한 생리적 제한을 가한다 할지라도 가령 영어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어떠한 자연의 법칙도 없다. 또한 언어가 인간의 창조물로서의 지위가 아닌 사물의 성격을 띤 어떤 지위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특수한 인간의 사건들 속에서 발생하여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달되었으며 인간이 그것을 사용하고 이해할 때에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영혼은 객관적 사실로서 인간에게 나타나며 사람들은 언어를 그 자체로서 인식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의 규칙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다. 그것은 모국어로서 혹은 외국어로서 사람들에 의해 학습되어야 하며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언어에는 옳고 그른 객관적 기준이 있다. 비록 사소한 것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기준의 존재는 언어를 사용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 객체적 실체로서 사회는 인간이 자리 잡고 살아갈 세계를 제공한다. 이 세계는 그 세계 안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펼쳐지는 개인의 생활사를 포괄한다. 인간 자신의 정기는 그것이 사회적 세계의 유의미한 구조 안에 포함되는 한에 있어서만 실제적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괴한 것으로 인상을 주는 주관적인 자기 해석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자기 해석이 어떠한 것이든 개개인의 생활사를 집단적으로 인지된 중것들 안에 위치 지어줄 개인들의 정기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사의 객관적 사실들은 최소한 적절한 기록을 참조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다. 사회의 객체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확대된다. 제도, 역할, 정체성은 사회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동시에 사회적 세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현상으로서 존재한다. 예를 들면 특정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성관계의 섹스의 제도화인 가족은 객체적 실제로서 경험되고 이해된다. 가족 제도는 인간 생활의 특수한 영역인 성문제에 있어서 개개인에게 이미 규정되어 있는 행동의 유형을 부과하는 외재적이고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이것과 동일한 객체성이 문제의 제도적 맥락에서 한 개인이 수행하리라고 기대되는 역할에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의식을 외재화함으로써 구성된 이 사회적 객체의 세계는 외적 사실로서 인간의 의식과 대결하며 그렇게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는 자연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내면화와 동일시할 수 없는 것처럼 아직은 내면화라고 말할 수 없다. 내면화는 객체화된 세계를 의식 속에 재흡수함으로써 의식의 주관적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다. 시간상으로 지속되는 모든 사회는 객체화된 의미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는 사회화의 과정, 즉 새로운 세대가 사회의 제도적인 계획에 따라 살도록 가르쳐주는 과정에 의해서 해결된다. 사회화의 성공 여부는 사회의 객체적 세계와 인간의 주관적 세계 간의 균형을 확립하는 데 달렸다. 우리가 완전히 사회화된 인간을 가정한다면 사회적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미들은 각기 그 자신의 의식 내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주어져 있는 주관적인 의미 구조를 갖고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물학적인 변이성 때문에 이와 같이 완전한 사회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불가능하다. 세계를 건설하는 인간의 활동은 언제나 집단적인 계획이다. 또한 인간이 세계를 내적으로 전유하는 것도 집단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회는 완성될 수 없으며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과정이다.
인간에 의해서 구성된 모든 세계의 불확정성의 주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를 지속시키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이 세계를 주관적으로 설득력 있도록 유지하는 데 따르는 심리학적 어려움에 있다. 이 세계는 부모, 선생, 동무들과 같은 유의미한 타자들과의 대화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에서 구성된다. 이 세계는 동일한 타자들 혹은 배우자, 친구, 다른 동료들과 같은 새로운 유의미한 타자들과의 동일한 류의 대화에 의해서 주관적 실제로서 유지되는 것이다. 내면화는 사회적 세계의 객관적 사실성이 또한 주관적 사실성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그 자신의 밖에 있는 객체적 세계의 논거로서 제도와 만난다. 그러나 이제 이 제도가 내면화되면 또한 그 자신의 의식의 논거가 된다. 사회가 세워놓은 제도적인 프로그램들은 태도로서 동기로서 주관적으로 실제적이게 된다. 인간은 제도라는 실체를 그의 역할과 정체성과 함께 전유한다. 항상 내면화 과정은 또한 외제화와 객체화를 포함하는 보다 범위가 넓은 변증법적 과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자연에 있어서 원인이 결과를 낳는 것처럼 사회에 의해서 인간이 산출되는 기계론적 결정론의 도식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도식은 항상 사회 현상을 왜곡시킨다. 내면화는 사회적 변증법의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화 역시 변증법적으로 일어난다. 인간은 수동적인 불변의 사물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그가 참여하고 있는 오랫동안의 대화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즉 적절한 제도와 역할과 정체를 마련해 놓고 있는 사회적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전유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구성된 세계는 경험의 질서화이다. 라는 명제를 세운다면 이해하기 쉽다. 인간의 개별적인 경험과 의미에 유의미한 질서, 노무스가 부여된다. 사회가 세계를 건설하는 기획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노무스를 부여하는 활동이라는 말이다. 이것의 전제 조건은 호모 사피엔스의 생물학적 구조 속에 있다. 다른 동물들이 선천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질서와 기제가 생물학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질서를 그의 경험에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사회성은 이러한 질서를 부여하는 활동의 집단적 성격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세계는 객관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노모스를 구성한다. 객관적 노모스는 객체화의 과정 그 자체 내에 주어져 있다. 언어만을 갖고 생각해 보아도 언어라는 사실은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언어는 경험의 계속적인 흐름에 분화와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질서화시킨다. 언어는 이러한 경험의 흐름에서 한 항목을 분리시켜 그것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사실상 그렇게 이름 주어진 실체로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지식, knowledge로 통하고 있는 인지체계, cognitive edifice와 규범체계, normative edifice는 언어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언어에 의해서 세워준다. 모든 사회는 객체화의 과정을 통해서 객체적 지식이 되는 경험에 어떤 공통된 해석의 질서를 부여한다.
여러 종류의 이론들은 이 지식체계의 적은 부분만을 이루고 있을 따릅니다. 객관적 노무스는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내면화된다. 즉 그것이 인간에 의해 전유되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질서화시키는 주관적인 체계가 된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전유에 의해서 자기의 생활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기의 과거 생활에 모순된 요소들이 자기 자신의 조건과 다른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그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서 지워진다. 사회적 세계로부터의 철저한 고립 혹은 아노미는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 이런 경우 인간은 감정적으로 만족할 만한 유대를 상실할 뿐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 있어서 방향 감각까지도 잃게 된다. 사회적으로 확립된 노무스는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볼 때 공포에 대한 방패로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의미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인간학적 전제 조건은 본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의미에 대해서 인간은 강렬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실제에 유의미한 질서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다. 우리가 인간의 삶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한계 상황, 즉 인간의 일상적인 일, 일상적인 실존을 결정해주는 질서의 세계를 넘나드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특히 사회 질서의 보호적 성격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러한 한계 상황은 꿈과 환상에서 일어난다. 그것들은 세계에는 정상적인 측면과 다른 또 하나의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써, 즉 지금까지 받아들인 실제에 대한 규정이 무너질 수 있고 기만적일 수도 있다는 떨쳐버릴 수 없는 혐의로서 의식의 지평선 위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혐의감은 자기의 정체와는 다른 사람들의 정체까지 확대되어 그것들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변형의 가능성까지도 단정하게끔 할 수 있다. 이러한 혐의감이 의식의 중심 영역에 침투할 때 그것은 물론 현대의 정신의학이 뉴로시스나 사이코시스라고 부르는 형태를 드러낸다. 이러한 형태의 에피스테몰로지컬 지위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들이 인간에게 주는 거대한 공포는 지금까지 작용한 노무스에 대해 그것들이 가하는 위협에 있다.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의미한 타자들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 자기의 정상적인 생활에 규범적으로 작용했던 사회적인 절차에 회의를 품게 되는 것이다. 죽음은 분명 인간관계의 지속성에 위협을 줄 뿐 아니라 사회가 의존하고 있는 기본적 존재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문제들을 제기한다. 달리 말해 인간 실존의 한계 상황은 모든 사회적 체계의 내재해 있는 불확정성을 드러내 보인다. 사회화는 당연시 하는 작용을 키운다. 이 당연시, 즉 taken for grantedness의 성격이 내면화되는 정도만큼 사회화는 성공적이게 된다. 인간의 사회 질서의 중요한 의미들을 유용하고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회의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그것들은 불가피한 것, 우주적인 사물의 본성의 본질적 부분으로 간주되면 좋은 것이다. 만일 그렇게 생각된다면 사회적으로 규정된 프로그램에서 멀리 벗어난 사람은
바보로 간주될 뿐 아니라 정신병자로 간주된다. 이때 심각한 일탈은 주관적으로 도덕적인 죄의식뿐 아니라 정신장난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면 사회의 성적 프로그램은 공리적인 면에서 혹은 도덕적으로 옳은 장치로 당연시될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의 필연적 표현으로서 당연시된다. 소위 동성애적 공포는 이 프로그램을 부정함으로써 나타나는 공포의 예증이 된다. 사회적으로 정립된 노모스가 당연시되는 속성을 얻게 되면 이제 이 노모스의 의미가 우주의 고유한 것으로 생각되는 근본적인 의미와 병합된다. 노모스가 코스모스와 동연장, 코익스텐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는 노모스가 소우주의 반영으로 나타나고 인간의 세계는 우주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고대적 코스미제이션이 우주의 본질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과학적 명제의 형태를 취하는 듯하다. 그 역사적 변화가 어떠하든 간에 인간이 구성한 질서는 우주 자체에 투사되는 것이다. 종교란 신성한 코스모스를 정립하는 인간의 기획이다. 달리 말해 종교란 신성한 방식으로 우주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sacred라는 말은 이것이 경험의 어떤 대상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인간과는 다른, 그러면서도 인간과 관련성이 있는 경이로운 힘의 속성을 말한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신성한 존재의 반의어는 프로페인한 존재이다. 그런데 프로페인한 존재는 단순히 신성성이 결핍되어 있는 존재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성한 것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모든 현상은 세속적인 것이다. 보다 깊은 차원에서 보면 거룩한 존재에 대해 상반되는 반대말의 하나는 카오스이다. 신성한 코스모스는 카오스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상극제로서 카오스와 대결한다. 이런 코스모스와 카오스 간의 대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우주 발생론적 신화에 표현된다. 실제를 질서화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을 초월하면서도 인간을 포용하는 거룩한 코스모스는 아노미의 공포에 대해 궁극적인 방패를 제공한다. 코스모스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카오스의 위협에 대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올바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무의미성의 나락의 가장자리에 버려지는 것을 말한다. 인간 존재는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외재화 활동을 한다. 인간은 이러한 외재화 과정에서 실제의 의미를 쏟아넣는다. 인간의 사회는 외재화되고 객체화된 의미의 체계이며 항상 meaningful totality를 지향한다. 모든 사회는 인간에게 의미 있는 세계를 건설하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 기획을 맡고 있다. 우주원은 인간에게 의미 있는 세계를 우주 그 자체와 동일시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인간에게 의미 있는 전자의 세계는 후자의 세계에 근거를 두고 있게 되며 혹은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서 후자를 반영하고 있거나 후자의 세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코스모스는 인간의 노모스의 궁극적인 토대로서 노모스의 타당성을 부여해주는 근거로서 신성한 것일 필요는 없다. 특히 근대에 와서는 우주화를 철저하게 세속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근대 과학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원래 모든 우주화는 거룩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 부르는 것보다 앞서 있는 인간 존재의 황금시대를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인간의 세계는 신성한 세계였다. 종교가 세계를 건설하는 인간의 계획에 있어서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종교는 가장 넓은 범위의 자기 외재화이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의미를 불어넣는 실체들의 범위가 종교에서 가장 넓다는 것을 뜻한다. 종교는 인간의 질서가 존재 전체에 투사되는 것을 뜻한다. 종교는 전 우주를 인간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하는 대담한 시도이다.